100만 명 무사고, 그건 북한에서나 가능한 홍보 영상이겠죠. 미국 언론은 서울의 비극이라는 헤드라인을 이미 써놓고 기자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이 몰린 서울 불꽃축제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고율 0%, 조작된 거 아니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했다고? 라스베가스의 악몽에 시달리던 여기자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린 이유.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사라 웨스트브룩입니다. ABC 뉴스 국제부에서 7년째 일하고 있죠.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뉴욕 타임스퀘어 ABC 본사 23층 회의실. 길고 차가운 유리 테이블을 둘러싼 기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지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열리는 국제뉴스 배정회의. 솔직히 대부분은 이미 자신이 맡고 싶은 취재를 정해두고 있었죠. 빅토리아 첸 편집장이 태블릿을 스크롤하다가 갑자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 세계불꽃축제 150만 명 예상된다는데 한국 정부가 취재 요청을 보내왔네요. 순간 회의실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아시아 불꽃놀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요. 시청률 나올 리가 없잖아요. 토마스 런던이 거들었습니다. 25년 경력의 거물이자 제 직속 선배였죠. 편집장님, 제가 지금 추적 중인 워싱턴 로비 스캔들이 훨씬 큰 건입니다. 이미 핵심 인물과 접촉했고 곧 특종이 터질 겁니다. 편집장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라, 너가 서울 가서 취재해와. 짧은 리포트면 돼.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토마스가 비아냥거렸어요. 사라, 너희 성적도 부진하던데 아시아 여행이나 다녀오는 게 어때? 불꽃 사진이나 예쁘게 찍어와.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축제 취재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문제가 있냐고요? 제 머릿속에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2017년 10월 1일, 라스베가스 루트 91 하비스트 페스티벌. 저는 신참 기자로 현장에 있었어요. 컨트리 가수 제이슨 알딘이 무대에 오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불꽃놀이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비명, 피, 도망치는 사람들. 제 바로 옆에 있던 2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따뜻한 피가 제 얼굴에 튀었어요. 58명이 죽고 869명이 다쳤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그날 이후로 축제 소리만 들어도 손이 떨렸어요. 불꽃 터지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들렸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비명소리로 바뀌었죠. 사라, 대답 안 해? 편집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좋아. 이번 주말 축제야. 비행기 표는 비서실에서 준비할 거야. 회의가 끝난 후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붙잡고 구토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신과 주치의 닥터 밀러였어요. 사라, 약은 잘 먹고 있죠? 최근에 플래시백은 없었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계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냥 일이야.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해. 한국은 미국이 아니야.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고 수면제 처방전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토마스가 제 책상에 기대 서서 말했어요. 사라, 솔직히 말할게. 너가 라스베가스 이후로 제대로 된 취재 한 번 못했잖아. 편집장도 알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망치면 너의 커리어는 끝이야. 알아요. 한국, 거기서 뭘 건질 수 있겠어? 작은 나라 작은 축제. 그냥 관광이나 하고 와. 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이 총구처럼 보였어요. 150만 명이라고? 그럼 잠재적 희생자가 150만 명이란 거잖아. 제 머릿속엔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만 그려졌습니다. 압사 사고, 테러, 총기 난사. 한국에 총기 규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축제는 축제였어요. 언제나 비극이 일어나는 곳. 기내에서 한국 자료를 읽었습니다. 2014년 판교 환풍구 사고로 16명 사망. 2022년 이태원 참사로 159명 사망.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고 이후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AI 군중 분석, 시민 안전 교육 의무화. 이게 다 진짜일까?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서울 세계불꽃축제 프레스신가요? 특별 교통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 교통편이라니. 미국이었다면 알아서 택시 타고 가라고 했을 텐데. 차 안에서 담당자가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실시간 관람객 현황입니다. 현재 여의도 일대에 50만 명이 모였고 저녁까지 150만 명이 예상됩니다.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150만. 라스베가스보다 70배 많은 사람들. 안전요원은 몇 명이나 배치되나요? 전문 안전요원 3,000명, 자원봉사자 5,000명, 그리고 8,000명. 그게 다예요? 담당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150만 명의 시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민이 어떻게 안전요원이 된다는 거죠? 호텔에 짐을 풀면서 카메라맨 앤서니가 물었어요. 사라,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응. 시차 때문에 그래.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저녁 노을에 물든 강변에 이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누고 웃고 있었죠.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일 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밤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8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트라우마가 이곳에서 치유될 거라는 것을요. 축제 당일 오전, 저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본 공연은 저녁 7시지만 벌써부터 수십만 명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고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제 몸이 본능적으로 경직됐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사라, 여기 와봐. 이거 봐야 해. 앤서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커다란 전광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인파 밀집도가 색깔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현재 여의도 구역 A는 노란색입니다. 잠시 후 초록색 구역으로 이동해 주세요. 안내 방송이 나오자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어요. 이름표에 최재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프레스신가요? 안전교육장 취재 오셨어요? 안전교육장이요?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교육이 저쪽에서 진행 중입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교육장에는 놀랍게도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 청소년들, 노인분들까지. 강사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위급 상황 시 이렇게 양옆으로 길을 만들어 주세요. 모두 함께 해볼까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짜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응급환자 덕분에 목숨 구했잖아. 우리도 도울 수 있어야지. 그때였어요.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제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울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도울 여유가 없었어요. 모두 자기 목숨 구하기 바빴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실시간 제보 앱에 아이 사진을 올렸고, 다른 사람은 안전요원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이야, 발생. 여의도 공원 C구역. 5살 여아, 분홍 원피스. 전광판에 즉시 아이 정보가 떴고, 드론 한 대가 상공에서 수색을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사탕을 건네며 말했어요. 울지 마. 금방 엄마 찾을 거야. 할아버지가 노래 불러줄까? 청년들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아주머니들은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 일처럼 나선 거예요. 정확히 3분 후, 함성이 터졌습니다. 찾았어요. 엄마 찾았어요. 엄마가 뛰어오며 울었어요. 우리 지수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 청년이 웃으며 말했죠. AI가 CCTV 600대를 동시 분석했어요. 엄마가 화장실 근처에 있는 걸 찾았고요. 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신절을 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단 3분, 수십만 명 속에서 3분만에 아이를 찾다니. 앤서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라, 이거 진짜야? 연출 아니야? 몰라, 근데 저 사람들 표정 봐. 너무 자연스러워. 최재원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놀라셨죠? 2022년 이태원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민 모두가 안전요원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시민 모두가요? 네. 작년에도 130만 명이 왔는데 이 안은 모두 10분 안에 찾았고 응급환자 8명 모두 골든타임 안에 병원 이송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사고는요? 앞사나. 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아시죠? 159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 대한민국이 바뀌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실시간으로 인파 밀도, 이동 패턴, 위험 예측이 표시되고 있었죠. 모든 데이터가 통합관제센터로 갑니다. AI가 분석하고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응해요. 기술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는 사람이죠.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청소년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왜 저러는 거죠? 내일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깨끗한 곳에서 축제를 즐기게 하려고.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라스베가스에서는 모두가 자기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인파가 더 늘어났어요. 제 불안도 커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란은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이요. 아, 그럼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작년보다 더 대단하대요. 위험하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청년이 웃었어요. 위험하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데. 그게 한국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서로를 지켜준다. 미국에서는 자기를 먼저 지켜야 했는데.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앤서니가 말했어요. 사라, 오늘 밤 진짜 150만 명이 온대. 우리 장비 준비는 됐는데. 너는 괜찮아? 응. 하지만 솔직히 무서웠어요. 오늘 밤 150만 명이 모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날 밤 수면제를 먹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에는 벌써 텐트들이 빼곡했죠. 제발,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150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런데 정말로 제가 오늘 밤 목격하게 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축제 당일 오후 3시, 저는 서울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암동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이었죠. 최재원 팀장이 직접 안내했어요. 여기가 서울의 심장입니다. 모든 정보가 여기로 모이죠. 문이 열리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농구장만 한 공간에 수백 개의 모니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CCTV 영상, 지하철 이용객 수, 교통 흐름, 날씨 정보, 소셜 미디어 분석까지. 현재 여의도 일대 78만 명입니다.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한 직원이 보고했어요. 대형 화면에는 한강 일대가 열화상 카메라로 표시되고 있었죠. 사람들의 체온으로 인파 밀도를 실시간 측정하는 거였어요. 저기 빨간색 지역 보이시죠?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안내 방송 나갑니다. 정말로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원효대교 쪽이 편안합니다. 잠시만 이동해 주시면 더 좋은 자리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놀랍게도 화면 속 빨간 지역이 서서히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이동하고 있었던 거죠. 최 팀장이 설명했어요. 강압적으로 하면 반발합니다. 부드럽게 대안을 제시하면 시민들이 알아서 협조해요. 이 시스템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2014년 판교, 2022년 이태원. 2번의 비극 이후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가 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태원 참사 현장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그날 거기 있었어요.
다행히 살았지만 친구 둘을 잃었죠. 그 이후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제야 이해됐어요. 이들에게 안전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명이었던 거죠. 근데 기술만으론 한계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시민교육을 병행합니다. 보세요.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수십 개의 작은 화면에 자원봉사자들이 보였죠. 5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있어요. 하지만 진짜 힘은 150만 시민입니다. 무슨 뜻이죠? 한국인들은 위기 때 뭉칩니다. 개인주의 같아 보여도 정이 있어요. 누군가 위험하면 모두가 돕죠. 그때 한 직원이 소리쳤어요. D구역 어린이 낙상 사고, 의료팀 출동. 순간 관제센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드론이 이륙하고, 구급차가 출발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죠. 4분 30초 만에 현장 도착했습니다. 경미한 찰과상, 부모 동의하에 현장 치료, 최 팀장이 미소 지었어요. 보셨죠? 이게 우리 시스템입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최 팀장이 작은 종이 하나를 건넸어요. 종이학이었죠. 아까 치료받은 아이가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기자님 드릴게요. 왜요? 한국을 제대로 알려주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종이학을 받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한 종이접기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신뢰였고, 미래였죠. 오후 5시, 저는 여의도로 돌아왔어요. 인파는 이미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2시간 후면 불꽃이 시작됩니다. 제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곳곳에서 작은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었어요. K-팝 댄스 플래시몹, 전통 사물놀이, 아이들 그림 그리기 대회. 한 할머니가 김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말이죠. 드세요, 드세요. 축제는 함께 즐기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이 어눌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죠. 어디서 왔어요? 파리요. 아이고, 먼 데서 왔네. 더 드세요.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음식을 나누고, 자리를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고. 앤서니가 감탄했어요. 차라, 이거 미국이었으면 벌써 싸움 났을 거야. 자리 차지하려고.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죠. 한 청년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어요. 임산부가 미안해하자 청년이 웃으며 말했죠. 아기가 불꽃 보고 싶대요. 제 자리가 더 잘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저는 종이학을 꺼내봤어요. 작고 하얀 학, 평화의 상징이죠. 이곳에서는 정말 평화가 가능한 걸까? 그때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시작됩니다. 모두 안전하게 즐기세요. 우리 모두의 축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축제.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드디어 저녁 7시. 개막식이 시작되자 150만 명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을 뚫을 것 같았죠. 하지만 무질서는 없었어요. 모두가 제자리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적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7시, 한강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7시 20분, 이탈리아 파렌테 파이어웍스 팀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 빛을 향해라는 주제였죠. 엔니오 모리꼬네의 시네마 파라디소 테마가 한강에 울려 퍼졌어요. 첫음이 흐르는 순간 150만 명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첫 불꽃이 하늘로 솟구치자 거대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우와! 금색과 은색 불꽃이 마치 천상의 화가가 붓을 휘두르듯 밤하늘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음악의 선율에 맞춰 불꽃들이 때로는 부드럽게 흐르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폭발했죠. 제 옆에 있던 이탈리아 관광객 마르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로마 산탄젤로 축제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우리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다니. 그의 아내 줄리아가 덧붙였죠. 한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음악을 이렇게 사랑해주다니. 모두가 음악에 빠져들어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150만 명이 하나가 되어 음악과 불꽃의 향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어깨 위에 올라타 있었고
노인분들은 젊은이들이 양보한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관람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사 있으세요? 불꽃 소리에 묻힐 뻔한 비명이 제 귀를 찔렀어요. 제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그날, 첫 비명이 들렸을 때와 똑같은 공포가 밀려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졌죠.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제 트라우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수백 명이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동그랗게 공간 만들어요. 구급차 들어와야 해요. 순식간에 인간띠가 만들어졌어요.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안전 공간을 확보한 거죠. 의사 있으세요? 간호사분. 저요. 저 의대생이에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뛰어왔어요. 그의 이름은 김현수, 연세대 의대 4학년생이었죠.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가 말했어요.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실습은 많이 했지만 실제 응급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믿고 길을 열어주는 걸 보고 용기를 냈어요. 현수는 즉시 쓰러진 70대 남성의 목 동맥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없어요. 심정지입니다. CPR 해야 해요. 그는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그의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옆에 있던 50대 여성이 다가왔어요. 저 간호사예요. 교대할게요. 네. 30회 압박 후에 교대해요. 둘이 완벽한 호흡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윙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색 십자가가 그려진 의료 드론이었어요. AED 가져왔어요. 하지만 갑자기 강바람이 불었어요. 드론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며 정확한 착륙 지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고도를 낮추려 하지만 바람에 밀려 자꾸 벗어났죠. 이쪽으로 와요? 한 아저씨가 팔을 뻗어 드론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들, 우리가 탑 만들자. 20대 청년 셋이 순간적으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대학 치어리딩 팀이었다고 해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청년이 무릎을 굽혔고 두 번째가 그의 어깨에 올라섰어요. 마지막 청년이 민첩하게 그 위로 올라갔죠. 완벽한 인간 피라미드였어요. 잡았어요. AED 잡았어요. 맨 위에 청년이 드론에서 AED를 떼어내 아래로 전달했어요. 현수가 즉시 AED를 작동시켰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어요. 심실세동 감지. 충격이 필요합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다들 뒤로. 환자한테서 떨어지세요. 찰칵. 전기 충격음이 들렸어요. 첫 번째 충격. 반응이 없었어요. 계속 CPR해요. 간호사가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땀이 흐르고 있었죠. 두 번째 충격 준비. 충전 중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찰칵.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주변이 숨죽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가족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울며 다가왔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손자 결혼식 봐야 하잖아요. 옆에 있던 30대 여성, 아마 딸로 보이는 분이 엄마를 부축하며 울고 있었어요. 아빠, 제발 일어나요. 어린 손자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우리 내일 낚시 가기로 했잖아요. 일어나요. 그 순간이었어요. 세 번째 충격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외쳤어요. 한 번 더. 이번엔 될 거예요. 모두 믿어주세요.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찰칵. 1초, 2초, 3초. 헉. 할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살았어요. 할아버지 살았어요. 순간 주변에서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50만 명 중 이 광경을 목격한 수천 명이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했죠.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어요. 여보, 왜 그래요? 겁먹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너무 신나서 그만. 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잘했어요. 의사 선생님. 생명을 구했어요. 저 아직 학생인데요. 오늘만큼은 진짜 의사였어요. 첫 신고부터 구급차 도착까지 7분. 하지만 드론과 시민들의 완벽한 초기 대응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기면서 말했어요. 초기 대응이 완벽했어요. 덕분에 후유증 없이 회복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리면서 약하게 손을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한 미국인 관광객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어요. 드론으로 AED를 보내고 시민들이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국이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알았으니까요. 미국이었다면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을 거라는 것을. 최재원 팀장이 나타나 설명했어요. 의료 드론 50대가 한강 일대에 대기 중이에요. 어디든 3분 안에 도착합니다. 드론 한 대당 AED, 응급약품, 산소 마스크를 싣고 있죠. 그래도 시민들이 저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건 매년 교육을 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모두가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 온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파리에서 30년간 응급의학을 했는데 이런 완벽한 시민 대응은 처음 봅니다. 교과서에 실어야 해요. 불꽃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큰 감동이 번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현수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리고 음료수를 건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 할머니가 현수에게 뜨거운 어묵 국물을 건넸어요. 고생했어. 이거 먹고 힘내. 너 같은 의사가 있어서 든든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근데 전 아직. 뭐가 아직이야. 오늘 너가 우리 이웃을 살렸잖아.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청년들에게도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너희들 진짜 멋있었어. 덕분에 AED 받을 수 있었어요. 한 청년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별거 아니에요. 대학 때 치어리딩 좀 했거든요. 이렇게 쓸 줄은 몰랐지만 제 옆에서 앤서니가 카메라를 내리고 말했어요. 사라, 너 울고 있어. 정말이었어요. 제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을 밟고 지나갔어요. 살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도망쳤죠. 비명소리, 총소리, 그리고 죽음만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150만 명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가 됐어요. 서로를 믿고, 돕고, 함께 기적을 만들어냈죠. 이탈리아 팀의 공연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오페라 투란도트의 내순 도르마가 울려 퍼지자 하늘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살렸대. 의대생이 심폐소생술했대. 드론으로 AED 보냈는데 시민들이 피라미드 만들어서 받았대.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한 초등학생이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커서 의사 될래. 사람 살리는 의사. 그래. 우리 아들 멋지네. 열심히 공부해야 해. 응. 오늘 그 형처럼 될 거야. 저는 종이학을 꼭 쥐었어요. 손에서 땀이 배어 종이가 축축해졌지만 놓을 수 없었죠.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듯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진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이탈리아 팀의 마지막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늘에 거대한 하트가 그려졌고 150만 명이 함께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7시 45분, 이탈리아 팀의 공연이 끝나고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시, 캐나다 로열 파이로테크니 팀의 차례였습니다. 주제는 슈퍼히어로였죠. 슈퍼맨 테마곡이 울려 퍼지자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슈퍼맨이다. 아이언맨도 나온대. 불꽃이 마치 슈퍼히어로들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터졌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대비를 이루며 하늘을 가득 채웠죠. 그때 제 시야에 한 장면이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탄 40대 남성이 사람들 뒤에서 불꽃을 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그의 어린 딸도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울상이었죠. 미국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청년이 뒤를 돌아보다 휠체어를 발견했어요. 저기요. 앞으로 오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예요. 애기도 있는데 다들 조금씩만 비켜주세요. 놀랍게도 빽빽했던 인파가 바다처럼 갈라졌어요.
모두가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며 길을 만들어준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휠체어 남성이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어요. 앞줄에 있던 건장한 남성 둘이 다가왔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더 잘 보이게. 네. 아니, 그럴 필요는? 괜찮아요. 제가 운동선수예요. 이 정도는 가뿐해요. 그들이 휠체어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죠. 아빠, 슈퍼맨 보여. 주변에서 함께 웃음이 터졌어요. 누군가 말했죠. 진짜 슈퍼히어로는 여기 있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제 자리를 뒤쪽 가족에게 양보했죠. 여기가 더 잘 보여요. 어머. 외국분이신데 감사해요. 괜찮아요. 즐거운 축제 되세요. 앤서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사라. 너가 자리를 양보하다니.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 그때 어벤져스 테마곡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늘에는 마치 어벤져스가 집결한 것처럼 화려한 불꽃들이 동시다발로 터졌죠. 와, 대박. 진짜 영화 같아.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 와중에도 작은 기적들은 계속됐어요. 한 임산부가 현기증을 호소하자 주변 사람들이 즉시 부채질을 해줬고, 누군가는 시원한 물을 건넸어요. 아이가 아빠 어깨 위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질 뻔하자 모르는 아저씨가 재빨리 받아줬죠. 조심해야지. 감사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여러 명이 동시에 주워주려 했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노 프라블럼.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의 슈퍼히어로였다는 것을. 캐나다 팀의 피날레가 다가왔어요. 하늘 전체가 무지개빛으로 물들었죠. 그때 한 소년이 소리쳤어요. 엄마, 진짜 슈퍼히어로는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다 있어. 엄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어. 휠체어의 남성이 딸을 안고 있었어요. 딸은 행복하게 불꽃을 보며 손뼉을 치고 있었죠. 아빠, 사람들이 다 천사 같아.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착해. 들어주던 청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이웃이잖아요. 저는 또 울고 있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본 건 공포에 질린 군중이었어요. 서로를 밟고, 밀치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쳤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150만 명이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앤서니가 카메라를 돌리며 말했어요. 사라, 이거 미국에서 방송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다 찍어. 증거가 필요해. 캐나다 공연이 끝났어요. 또 한 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죠. 휠체어 남성이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대한민국 만세. 주변 사람들이 함께 외쳤어요. 만세.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영화 속 슈퍼히어로는 없었지만 150만 명의 평범한 영웅들이 있었어요. 8시 30분. 드디어 대한민국 하나팀의 피날레가 시작됐습니다. 골든아워, 황금빛 시간이란 주제였죠. 스피커에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어 나레이션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우리의 황금빛 시간입니다. 첫 음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150만 명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어요. BTS다. 방탄이다.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였습니다. 하늘에는 황금빛 불꽃이 마치 춤을 추듯 리듬에 맞춰 터졌어요. 원효대교와 마포대교를 잇는 거대한 불꽃 커튼이 만들어졌고 한강 수면에 반사된 빛이 또 하나의 장관을 만들어냈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 청년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그러자 옆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 물결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150만 명이 동시에 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옆에 있던 독일인 커플이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따라 불렀어요.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남자친구 마티아스가 여자친구 안나에게 말했죠. 안나, 이거 봐. 모두가 하나가 됐어. 베를린 축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일본에서 온 가족도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10살쯤 된 딸이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 정말 신나 보여요. 우리도 같이 춰요.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앤서니도 카메라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리듬을 타고 있었죠. 사라, 이거 미국에서 방송하면 대박일 거야. 150만 명이 하나가 되어 노래하고 춤추다니. 다음 곡은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였어요. 강렬한 비트가 시작되자 젊은이들이 열광했어요. 블랙핑크인 유어 에어리어. 불꽃이 음악의 비트에 정확히 맞춰 터졌어요. 빨강, 검정, 분홍색 불꽃이 블랙핑크의 이미지를 하늘에 그려냈죠. 한 프랑스 소녀가 환호했어요. 제니, 로제, 미사, 지수. 그녀의 엄마가 놀라서 물었죠. 너 한국 가수 이름을 다 알아? 당연하죠. 블랙핑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세븐틴의 손오공이 나오자 이번엔 칼군무를 추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한 청년이 외국인들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온 관광객이 웃으며 말했어요. 리우 카니발보다 더 신나요.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게 느껴져요. 트레이 키즈의 특이 울려 퍼지자 젊은 층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어요. 두두두두두두두. 불꽃이 곡의 강렬함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하늘 전체가 폭발하는 듯한 연출이었죠. 그때 한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말했어요. 지수야, 이게 우리나라야. 자랑스럽지? 네, 할아버지. 우리나라 최고예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그래. 너희 세대가 더 멋진 나라 만들어야 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인트로가 시작된 거예요. 오빤 강남스타일. 그야말로 축제는 폭발했어요. 150만 명이 동시에 말춤을 추기 시작했죠. 심지어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도 팔로 말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압. 외국인들도 완벽하게 춤을 따라했어요. 한 미국인 할아버지가 말춤을 추며 소리쳤어요. 이게 바로 코리아 파워야. 그의 손자가 옆에서 깔깔 웃으며 따라췄죠. 할아버지, 완전 프로 같아요. 저도 웃으며 춤을 췄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축제가 두렵지 않고 즐거웠어요. 뉴진스의 하이보이가 나오자 10대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뉴진스, 뉴진스. 부드러운 멜로디에 맞춰 하늘에는 파스텔톤 불꽃이 터졌어요. 한 중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저 불꽃 뉴진스 뮤비 색감이랑 똑같아. 대박, 진짜 예쁘다. 엔하이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에스파의 노래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각 그룹의 팬들이 열광했고 불꽃은 각 노래의 특성을 완벽하게 표현했죠. 그리고 마지막 곡이 시작됐어요. 아이유의 좋은 날이었습니다. 순간 150만 명이 조용해졌어요. 부드럽고 감성적인 멜로디가 한강을 감쌌죠. 어제보다 좋은 날, 내일보다 좋은 날. 하늘에는 거대한 하트 모양의 불꽃이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황금빛, 은빛, 붉은빛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 청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결혼해줘. 여자친구가 놀라서 입을 가렸어요. 지금 진짜야? 응. 150만 명이 증인이야. 나랑 결혼해줘. 네. 네. 주변에서 폭발적인 축하 박수가 터졌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축하해줬고, 누군가는 샴페인을 터뜨렸죠. 한 아주머니가 자신의 꽃다발을 여자에게 건넸어요.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외국인들도 축하했어요. 컨그레츄레이션. 오메데또. 펠리시타시옹. 각국의 언어로 축하 인사가 쏟아졌죠. 또 다른 곳에서는 한 어린이가 아빠에게 매달렸어요. 아빠, 나 잘 안 보여요. 주변에 있던 대학생들이 즉시 반응했어요. 애기 어깨에 올려요? 우리가 잡아줄게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애기도 불꽃 봐야죠. 아이가 아빠 어깨에 올라타자 주변 청년들이 안전하게 잡아줬어요. 와, 잘 보여요. 고마워요, 형. 누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어요. 대한민국 애국가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늘에는 거대한 태극기가 불꽃으로 그려졌어요. 150만 명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외국인들도 존중의 의미로 함께 일어섰죠. 한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경례를 했어요. 눈물이 그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싸웠구나.
옆에 있던 청년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늘 전체가 황금빛으로 뒤덮였어요. 대한민국 만세. 150만 명의 함성이 서울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9시. 모든 공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미국이라면 150만 명이 동시에 출구로 몰려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돗자리에 그대로 앉아 여운을 즐기고 있었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너무 좋았어요. 내년에 또 와요. 그래. 꼭 오자.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한 대학생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치울 차례야. 그의 친구들이 비닐봉투를 꺼냈어요. 우리가 놀았으니 우리가 치우는 거지.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쓰레기 봉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캔은 여기, 플라스틱은 따로,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1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도 열심히 쓰레기를 주웠어요. 한 초등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쓰레기 10개나 주웠어요. 우와, 우리 아들 최고네. 외국인들도 당황하다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한 미국인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부에서 시킨 건가요? 아니면 돈을 주나요? 아니요. 그냥 문화예요. 문화. 150만 명이 자발적으로? 네.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언빌리버블 이래서 한국이 선진국이구나. 한 독일인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옥토버 페스트 끝나면 쓰레기장이 되는데 여기는 더 깨끗해지고 있어요. 30분 후 한강공원은 축제 전보다 더 깨끗해져 있었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어요. 여러분, 오늘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기적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대한민국, 우리가 해냈다. 사람들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포옹하고 축하했어요.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봤지? 이게 우리나라야.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란다. 할머니, 저도 커서 이런 축제 만들고 싶어요. 그래. 너희 세대는 더 멋지게 만들 거야. 저는 종이학을 가슴에 품었어요. 이게 세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황금빛 시간은 불꽃이 터지는 순간이 아니라 150만 명이 하나 되어 노래하고 춤추고 축하하고 그리고 함께 뒷정리하는 이 모든 순간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서두르는 사람도 밀치는 사람도 없었죠. 모두가 오늘의 기적을 마음에 품고 천천히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30분. 축제가 끝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150만 명이 있었던 한강공원이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앤서니와 저는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정말로 쓰레기 하나 찾을 수 없었죠. 사라, 이거 카메라에 다 담았어. 미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라고 할까? 조작이라고 하겠지. 그때 한 가족이 우리 옆을 지나갔어요. 8살쯤 된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죠. 아빠, 미국에서도 축제 끝나고 이렇게 청소해요? 아빠가 머뭇거리다 답했어요. 글쎄 아마 다를 거야. 저는 그 아빠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한데, 저 미국 기자인데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괜찮아요. 왜 모두가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죠? 아빠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올 거잖아요. 깨끗한 곳에서 놀아야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그 말에 아이가 덧붙였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공공장소는 우리 모두의 거실이래요. 저는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걷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한 청년이 답했어요. 힘들긴요. 뿌듯해요. 150만 명이 왔는데 사고 하나 없었잖아요.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그냥 서로 믿는 거죠. 내가 남을 도우면 남도 나를 도울 거라는 믿음. 그때 최재원 팀장이 다가왔어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충격이에요. 좋은 의미로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근데 우리한테는 일상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022년 이태원 참사 기억하시죠? 그날 이후 우리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시스템도 바꿨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마음이요? 네. 나 혼자 재밌으면 뭐해요. 다 같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진짜 축제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역사 안도 깨끗했죠. 150만 명이 이용했는데도요. 플랫폼에서 한 노부부를 만났어요. 재밌으셨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이고, 좋았죠. 1년에 한 번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무섭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다 우리 이웃인데 총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제가 움찔했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거기선 축제가 위험해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그래요? 여기는 안전해요. 우리가 서로 지켜주니까. 지하철이 왔어요. 150만 명이 집으로 가는데도 밀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먼저 타세요. 아니에요. 어르신 먼저요. 양보와 배려가 자연스러웠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앤서니가 말했어요. 사라, 오늘 너 많이 울었어. 알아. 근데 그게 나쁜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8년 동안 축제를 두려워했어요. 비명소리, 피, 죽음만 떠올렸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것을 봤어요. 환호, 웃음, 생명을. 호텔 방에서 저는 종이학을 펼쳐봤어요. 작고 하얀 학. 문득 깨달았어요. 이 학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몇 시간 전 150만 명이 있었던 곳. 지금은 고요했지만 내년에 또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리고 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일상이니까요. 이틀 후, 저는 뉴욕 ABC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실에 들어가자마자 토마스가 비아냥거렸어요. 관광 잘하고 왔어. 불꽃 사진은 찍었고? 저는 대답 대신 외장하드를 꺼냈어요. 토마스, 이거 봐야 해. 뭔데? 150만 명이 모였는데 사고가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자발적으로 청소까지 했어. 토마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라, 정신 차려. 그게 가능하겠어? 정부에서 조작한 거지. 아니야, 내가 다 직접 봤어. 카메라에 다 담았고. 그때 빅토리아 편집장이 들어왔어요. 무슨 소란이야? 편집장님, 제발 이것 좀 보세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틀었어요. 미아를 3분 만에 찾는 장면. 심정지 환자를 구하는 장면. 1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장면. 편집장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이게 진짜야? 네. 제가 다 메타데이터 확인했어요. 조작 없어요. 토마스가 끼어들었어요. 편집장님. 이런 걸 방송해도 시청자들이 안 믿을 거예요. 편집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편집해. 근데 방송 시간은 새벽 1시야. 새벽 1시요? 그래. 프라임타임은 토마스의 워싱턴 스캔들이 들어가.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24시간 동안 편집실에 틀어박혔어요. 모든 장면을 세심하게 편집하고 팩트 체크를 했죠. 특히 신경 쓴 건 증거 자료였어요. 시간별 타임스탬프, GPS 좌표, 심지어 당시 날씨 정보까지 모두 준비했죠. 드디어 방송 당일, 프라임타임에 토마스의 리포트가 나갔어요. 예상대로 그럭저럭 시청률이 나왔죠. 그리고 새벽 1시, 제 리포트가 시작됐습니다. 150만 명이 모인 축제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처음 10분은 반응이 없었어요. 새벽이니까 당연했죠. 하지만 15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프로듀서가 뛰어들어왔어요. 사라, 실시간 시청률이 수직 상승 중이야. 뭐라고? 소셜 미디어가 난리야. 다들 이게 진짜냐고. 정말이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폭발하고 있었죠. 이게 가능해? 미국이었으면 벌써 총격 사고 났을 텐데. 조작 아니야? 너무 완벽한데?
한국 가고 싶다. 안전한 나라. 30분 후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왜 이런 걸 새벽에 방송해요? 지금 재방송 해주세요. 이게 진짜예요? 새벽 2시 편집장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살아. 서버가 터질 지경이야. 시청률이 토마스 거 넘었어. 진짜요? 당장 아침 뉴스에 재방송한다. 그리고 너는 이번 주 메인 앵커 옆자리야. 토마스가 새벽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살아.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찍었어. 1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했다고. 그게 말이 돼? 토마스. 가서 직접 봐. 내년에도 있대.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했어. 내가 널 무시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너는 진짜 기자야. 진실을 전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미국 전역이 들썩였어요. 주요 언론들이 모두 제 리포트를 인용했죠. 한국의 기적인가? 아니면 우리의 실패인가? 총 없는 축제. 그것이 가능하다. 150만 명의 자발적 질서. 미국은 왜 못하나? 반발도 있었어요. 조작이다. 한국 정부 프로파간다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모든 원본 파일을 공개했어요. 12시간 분량의 영상을 편집 없이 올렸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방송 봤어요. 감사해요. 한국을 제대로 알려줘서. 하지만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요. 계속 노력 중이에요. 그들의 겸손함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일주일 후, 제 리포트는 전 세계적 화제가 됐습니다. CNN이 긴급 특집을 편성했고, BBC도 한국 특파원을 급파했죠. 미국 내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시카고의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였어요. 반면 텍사스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죠. 총기는 우리의 자유야.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할 순 없어. 사회학자들이 나섰어요. 하버드 대학 로버트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죠.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가 긍정적으로 발현된 사례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이 조화를 이뤘다. 반면 예일대 스미스 교수는 반박했어요. 문화 차이를 무시한 분석이다. 미국은 미국의 방식이 있다. 논쟁이 뜨거워질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미국 사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 뉴욕 시장이 발표했어요. 다음 타임스퀘어 신년 행사에 한국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겠다. 그러자 즉각 반발이 일었죠. 감시 사회를 만들 건가?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달랐어요. 서울시 관계자가 화상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도 실패를 겪었어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거죠. 자만하지 않고 계속 발전시킬 겁니다. 한국 시민들의 댓글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직 부족해요. 더 나아져야 해요. 그들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줬죠. 유엔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군중관리 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연구하겠다. 일본, 프랑스, 독일이 앞다퉈 한국에 연수단을 보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미국 내 변화였어요. 라스베가스 시장이 발표했어요. 다음 음악 페스티벌에 들어온 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보스턴은 시민 안전 교육을 의무화했고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상을 받았어요. 미국 언론인 협회 올해의 리포트상이었죠. 시상식에서 제가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아니라 150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가능성. 그것이 진짜 뉴스였어요. 토마스가 박수를 치며 일어섰고 곧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한국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최재원 팀장이었죠. 축하해요. 내년에 또 오세요. 이번엔 가족과 함께요. 저는 답했어요. 꼭 갈게요. 이번엔 기자가 아니라 한 명의 관람객으로. 6개월 후 저는 약속대로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남편과 10살 딸 엘라와 함께였죠. 공항에 최재원 팀장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가족과 함께 오셔서 더 반가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강공원으로 가는 길, 엘라가 물었어요. 엄마, 여기가 150만 명이 모였던 곳이에요? 맞아. 그리고 모두가 안전했던 곳이야. 미국이랑 왜 달라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답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믿어. 그게 가장 큰 차이야. 공원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 이모. 작년에 종이학을 준 그 아이였어요. 이제 6살이 됐죠. 우와. 기억해주네. 아이의 엄마가 다가왔어요. 작년에 고마웠어요. 덕분에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아이가 또 다른 종이학을 건넸어요. 이번엔 알록달록한 색이었죠. 이모. 이건 무지개학이에요. 온 세계가 친구가 되라고. 엘라가 신기해하며 받았어요. 와, 예뻐. 나도 만들어줄 수 있어? 응. 내가 가르쳐 줄게. 두 아이가 함께 종이학을 접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희망이구나. 최 팀장이 한강을 가리켰어요. 오늘은 평범한 날이에요. 그냥 한강의 일상을 즐겨보세요. 정말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가족들이 피크닉을 하고, 청년들이 치킨을 먹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요. 남편이 감탄했어요. 사라, 너의 리포트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니 더 놀라워. 그치?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해질 무렵, 작은 공연이 시작됐어요. 시민들의 버스킹이었죠. 한 청년이 기타를 치며 노래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죠. 그가 말했어요. 이 노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함께 불러요.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엘라도 박수를 치며 따라했죠. 그 순간 작년에 종이학을 준 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이모, 우리나라 자랑스럽죠? 응. 정말 자랑스러워. 이모네 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노력하면 될 거야.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엘라가 종이학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커서 이런 나라 만들고 싶어. 할 수 있어. 하나씩 바꿔가면 돼.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150만 명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것이 일상인 나라. 종이학은 이제 제 책상 위에 있어요. 매일 그것을 보며 기억합니다. 진정한 안전은 총이 아니라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 진정한 자유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기적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ABC 뉴스 기자 사라 웨스트브룩의 놀라운 경험담 어떠셨나요? 150만 명이 모인 축제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것.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저력, 우리가 만들어낸 기적. 하지만 겸손하게 더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우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원더풀의 회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